여기서 이제 또 엄창록에 대한 두 번째 이제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네네. 뭐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하루하루가 이제 급하거든요. 선거 캠프 참모들이 모여서 다 회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안 와. 누가? DJ가? 아니. 그러면은 이제 선거는 이제 못 하는 거죠. 후보는 집에서 쉬셔도 되는데 힘드니까. 참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엄창록 씨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행방불명이에요. 집에 가면 집에 아무도 없어. 가족들도 다 없어. 그럼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수도?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그거는요, 엄창록이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장호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엄창록이를 매수합니다. 매수를 한다. 1988년까지 엄창록 동지가 살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어요. 엄창록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 갔으면 88년에 결국 우리가 단수가 됐는데 이미 국견도 하고 쭉 했을 거예요. 아직 그 애정이 남아 계신 게 엄창록 동지라고 부르시는 맞아. 이렇게 사라지면 당연히 후보 당사자 입장에서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찾지 않았다는 썰도 있어요. 결국 7대 대선에서요. 네네. DJ는 낙선을 하고 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DJ 자서전에 엄창록에 대한 몇 줄의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엄창록이 저들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간 것은 내게 큰 파격이었다. 몸이 약했던 그는 결국 돈과 협박에 굴복했다. 만약 엄창록이 실종되지 않고 함께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럼 저 엄창록이는 매수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 선거 없어지기 바로 직전에 헌병들이 엄창록 씨 집 앞에서 보초를 섰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목격담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엄창록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계획한 사람 이 박정희 후보 옆에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굴까? 아까는 여우고 지금 오뚜기네. 오뚜기. 배우에 오뚜기가 있어요. 뚜기가 있다는 건가? 엄창록 실종을 계획하고 박정희 후보를 이제 3선 당선시켰던 사람, 그 사람 별명 오뚜기입니다. 바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죠. 왜냐면 오뚜기가 이제 안 쓰러지잖아요. 갈 듯 갈 듯 안 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나가 떨어졌는데 다시 중용되고 그래서 이제 끈질긴 정치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받았던 게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42년생입니다.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양력이 특이해요. 한국 육사를 나온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일본 육군에 들어가서 뭐 하사로 전역을 하고 미국 갑니다. 우와. 미국 가서 육군 참모대학교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57년 우리나라로 귀국해서 뭘 하냐? 정보부대를 창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엄창록을 상대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락 네. 부장이요.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아하. 대대적인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작전 이름이 바로 여우 생포 작전입니다. 이 여우생포 작전이면 뭐 딱 대놓고 하네. 엄창록? 네. 그렇죠. 사실 이후락이 나서기 전에도 네네. 많은 책사들이 엄창록을 회유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요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걸 이후락이 해내게 됩니다. 이제 여우에는 오뚜기가 약이야. 그때 71년 대선을 보면 겉으로는 박정희 대 김대중 후보의 대결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후락 대 엄창록 킹메이커의 대결이었죠. 특명을 내려요, 박정희 대통령이. 요번 71년 7대 대선 때는 김대중과 엄청록을 분리시켜라. 치밀하다. 이야. 김대중 자택에서 폭탄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집중적으로 협박을 가하죠. 본인이 협박은 고사하고 마누라를 협박합니다. 그 다음에 엄창록 개인을 심하게 흔들죠.
군인, 경찰, 방범대원 총 동원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집 위에 헬리콥터를 떠 있게 만들어요. 동네 사람들 전부 멀리 하지 않겠어요? 또 완벽한 고립 작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 완전히 두 손 들게 한 다음에 집으로 이제 국정원 직원 4명의 남자가 찾아오죠. 일단 200만 원 주면서 이제 속리산으로 요양 명목으로 해서 떠나게 만들죠. 김대중 후보로부터 분리시키는 특명이 이제 실현이 되죠. 근데 진짜 이유락의 방법이 거칠긴 한데 네. 엄창록이랑 마타도어를 무너뜨렸다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실종이 됐고 네네. 그 실종 후에 7대 대선에서 또 한 번의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짜잔. 이거 뭐야? 속보인가? 어머, 아. 하늘에서 삐라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예. 아 많은 분들이 읽고 있네요. 예, 어떤 전단지 같은 건데. 네. 오야야야야. 네. 오야야야야. 아, 여러분,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네. 여러분 제가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를 잡아왔습니다. 방금 같이 잡아왔는데 읽어볼게요. 호남이니여 단결하라. 호남 향후회. 영남에 뺏긴 대통령 호남인이 찾아오자. 김대중 선생 후원회. 저걸 어디다 뿌렸을까? 어디에 달리는 거예요? 광주나 목포는 아니겠죠? 네. 거기에 날려질 것 같지만 영남 지방에서 호남이니여 단결하라. 라는 전단지가 이제 막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영남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주워서 보겠죠. 뭐야? 호남이 우리 공격하네? 이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다 계획된 거라면 이후락이 박빙의 선거판을 뒤집을 이 획기적인 전략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역 감리 굉장히 격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햇급을 못 씹었어요. 입을 벌리고 봅니까? 슈퍼에서 안 팔아. 예. 안 팔아. 팔지를 않으니까 진짜 할 안 수가 없어. 팔았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뭡니까? 사실 이 지역 감정의 조작은 이후락의 머리서 나온 게 아니라 전단지를 활용한 마타도 수법이 어허. 엄창록의 방법과 매우 흡사했다는 거거든요. 냄새가 나네. 예. 근데 선거 당선만 생각하면은 진짜 유효적절한 수단이긴 해요. 그렇죠, 오직 그렇죠. 당선을. 왜냐면은 영남 대 호남 구도를 만들어요. 그럼 왜 영남이 이기냐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 훨씬 많죠.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표를 갈라먹으면 영남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타고난 전략이죠. 물론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후락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최측근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프로 때문에 울산에서 올라온 조카 이동희입니다. 조카세요? 저로서는 이제 큰아버님이 되시죠. 근데 실제 좀 닮으셨어요. 많이 닮으셨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후락 씨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저희가 좀 안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뭐 당연하죠. 예, 뭐 그렇게 하시고 저 나름대로 보고 느낀 것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락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람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좋았습니까? 원래 시작할 때는 네네. 악연으로 시작합니다. 정보국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5.16 쿠데타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갑니다. 이후락. 쿠데타 직후예요. 쿠데타 직후에. 부패 혐의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긴급 체포가 되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었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던 걸로.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지로 몰았느냐? 5.16 쿠데타가 딱 벌어졌을 때 누가 대장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 계엄사령관 국가재건 최고위원 의장도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주도자인지 파악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이때 이후락은 정보국 직원이니까 미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주도자가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다. 공산주의자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한국전쟁 때 복직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로 올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쿠데타 초반에 박정희를 감시하게 됐다. 근데 그 악연전에 사실 더한 인연이 이 둘 사이에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관이 바로 이 상관이 이후락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두 사람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그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통금 시간 지나서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고 찝차 좀 보내달라 뭐 이랬다가 이후락한테 짜증만 듣고 온 적도 있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그때. 자, 이유락 입장에서는요, 5.16 군사정변 후에 좀 뜨끔했겠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두 분이 화해를 한 겁니까? 두 사람의 화해를 주도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JP가 구세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JP. 네. 이우락을 정부에 기용하자고 추천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 군정청에서 제일 잘 나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후락이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 인맥이 확실히 있는 데다가 일제시대에서도 군인을 쭉 했기 때문에 군맥이 있어요. 군인 인맥이.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서 쭉 군 생활하면서 주로 정보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지, 미군들 잘 알지, 그 다음에 한국 군 인맥 있지, 거기다가 정보 통이지. 당시에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지. 그래서 5.16 주역도 아닌데 아주 최단기간에 박정희 대통령 최측근으로 가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수시로 불러서 이후라고 불러서. 근데 뭐만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하고 바로 대안까지 제시해. 근데 도대체 이 친구 실력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알고 보더니 조찬 모임. 항상 매일 아침 이후락은 조찬을 했는데 누가 하고 있냐? 미국 대사, 주한미 대사. 이런 최고의 정보통과 당대의 실력자들하고 영어로 조찬하기 때문에 1급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 총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후락이 원래 미국과 좀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다 아시지만은 이제 미 대사관에 무관도 하셨고 네. 또 이제 영어를 아주 이제 능숙하게 잘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미 대사관에 계실 때 이제 알았던 지인들이 또 많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정보 이제 교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마 JP한테는 되게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5.16 쿠데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빠르게 작업했었던 게 중정 만드는 거거든요. 중앙정보부. 그리고 64, 8기, 5기 중에서 쿠데타 참여했었던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정보계열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로 아무튼 이후락은 네네. 노선을 완전히 갈아탄 거죠. 완전히 갈아타고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랑. 박정희교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박정희교. 대단히 충성스러운.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머리도 좋고 그렇죠. 미국과의 연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측근으로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겠죠.